뭐 서평가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서점에 입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계시다니 감동입니다. 만약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한 두 문 정도만 이 책의 전반적인 인상 정도 이걸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 인상에 관련된 게 이 필자들과 이제 이후에 나눌 대화의 좀 결정적인 참고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책 재밌게 잘 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넓은 영역의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 소재들과 주제들이 일견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부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키워드나 그 흐름들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일체감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구나. 쉽지 않은 작업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이라는 여러 의미들과 또 다양한 한자들을 접해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때로는 좀 가슴 깊이 남는 문장이 있어서 좀 여운이 길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내서 웃기도 하면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책 등에도 보이는 숨은 괄호 어쩌면 이 단행본이라는 것은 어떤 통일성과 일체감이라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 숨은 시는 묘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흩어져 있는 이 단편들의 숨은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한 분 정도 더 듣고 제가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저는 이제 그 인덱스 얼마 안 남은 걸 이제 가지고 읽기 시작하다가 인덱스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좀 체크하고 싶은 부분,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좀 저의 어린 시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깨달은 좀 관심사가 좀 비슷해서 그런지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좀 의문이 좀 풀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책은 쉽게 한 번에 이렇게 수술 읽히는 책은 아니었지만 좀 곱씹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갈로에 있는 나의 갈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이게 중간중간 쉬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괄호를 구멍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여기 이제 필자분들이 꽤 많아서 저는 그것도 너무 흥미롭고 그게 신의 어떤 그게 아닐까? 어떤 틈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내가 아닌 뭔가 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신이 아닐까 생각 들어서 이게 처음에는 신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신이 된 것도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처음에는 그 숨은 신과 미의식과 한국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은 물론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지만 숨은 신과 한국과 저는 사실 이제 미술 전시 잘 모르기 때문에 미의식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를 결국 감각하고 싶어 하는 그게 가장 크게 느껴졌고 그것으로 이 필자들이 다 묶이는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들 뭔가 보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시도가 다 그걸로 묶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출간 기념회의 첫 시장을 제문으로 시작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중요한 키워드인 신, 한국적인 것, 혹은 한국, 미식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저희가 엮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 넘어서 아마 지금 또 통일일체된 어떤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제 리허설 아닌 리허설로 이제 필진들이 있었을 때 조금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 질문이긴 한 여러분들은 숨은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남겼을 때 혹 어떤 필진은 저 명제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바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의 가장 이제 아리송한 그리고 가장 미스테리한 것처럼 보이는 숨은 신, 신은 신인데 왜 또 숨은 것인지에 대한 필진 각자만의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나눠주실 때 본인이 어떤 글을 썼고, 왜냐면 책을 못 읽으신 분도 계시니까 어떤 글을 썼는지 조금의 설명과 이 글을 쓸 때 숨은 신은 어떤 식으로 고려됐는지 조금 나눠주면 이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목차에서 첫 번째 글을 남겨주신 분을 제가 지목하지만 그래도 룰을 다르게 제 오른편에 있는 이희년 작가님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불현듯 허공의 고함이라는 책을 부분을 썼고요. 지금 1번을 대답하는 건가요? 네. 아, 네. 아마 다른 분들이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 시각 이미지를 다루는 이 시각 예술가들에게 약간 진력이 났습니다. 이들은 왜 모여서 숨은 신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모여서 자꾸 딴소리만 하는지 2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들이 이제 결국 근데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결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이야기들은 사실은 제가 직접 뭐 경험한 것도 있고 제가 경험한 것에 픽션을 더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각자 참여했던 분들이 남겨주신 이야기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집했고요. 그 수집한 것들을 토대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썼고, 걷는 모양 신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걷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호를 마주쳐서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리고 걷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위치를 정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운동의 이미지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가 이야기를 짓는 방법론으로 써보자라고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별 이야기들이 제가 쓴 부분에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선됐던 거는 한국적 미의식이라고 했을 때 저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이야기를 짓는 방식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 중요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적인 이야기라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뭐 프랑스적인 이야기, 미국적인 이야기, 어떤 소재나 장소나 구조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한국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한국적 미의식을 어떤 방법론으로 활용해서 서사를 쓴다는 건 어떨 걸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좀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의 이야기들은 뭔가를 연결하는 이야기고, 이 표면으로 드러난 인간들의 행위들 너머에 너머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감각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것들이 근데 종국에는 어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섞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질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집에 어떤 사람이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불법 주차가
그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제도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사람의 욕망과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그 사람이 이 현장에 나타난 것이지만 그 집주인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 금지를 나름의 방식으로 마개조를 해서 뭐 의자를 놓는다든지 붉은색으로 글씨를 쓴다든지 굉장히 현실적이고 눈앞에 바로 보이는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너머를 살펴보면은 그것들이 다만 부딪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범위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자 되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네네네. 바로 질문. 네.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그 방시시라는 장면 비화. 방싯이란 이름을 왜 이렇게 했는지요? 네. 방싯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찾아보시면 뭔가 나올 테지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살며시 웃는 제가 살며시 웃는 미소기도 하고 문을 살포시 여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는데 사실 숨은 것을 감각하는 저의 방법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일단 살며시 환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제 어떤 현실적인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로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을 드나들 수 있는 방식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방싯이라는 용어를 썼고 방싯이 마치 뭐 어떤 인물 같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문 사이를 드나드는 바람 같기도 하고 어떤 기운 같기도 하고 계속 오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이 열리면 나도 그쪽에 갈 수 있지만 그쪽도 나를 볼 수 있고 삶이 내가 이쪽에 있지만 죽음도 나한테 올 수 있고 나도 죽음한테 갈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의 문이 열리는 어떤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방싯이라고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사실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작가들의 개별 질문이 있었었는데 이 방싯도 개별 질문 중 하나였고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이 방싯이 가지고 있는 그 음흉한 측면들이 왜냐면 이 화자가 방싯이 아니라 방싯이 캐릭터이면서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나오면서도 화자를 겸하고 있어요. 그 방싯의 위치가 되게 유동적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방싯이 하나의 이야기꾼으로서 되게 다인칭, 다 화자로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 준비된 질문이었는데 너무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 저희 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실까 생각할 텐데요. 그 좀 이따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히스테리안이 이제 10명에서 혹은 처음에는 거의 15명 가까운 이제 리서치 이제 그룹이었지만 이 그룹 안에서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제 시각 매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글을 주력으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소수자의 위치가 있었을 텐데 이 시각 매체 연구가 이제 거의 이제 주요 담론이 되어버린 이 숨은신 이 리서치 과정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지금 이 연구해주신 예은님의 입장에서 본 숨은신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되게 무속적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운드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숨은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숨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시각에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사운드가 숨었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선 저는 그 마지막 그 메아리로 회귀하기를 쓴 저자이고요. 그래서 사운드가 숨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사실상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숨은 사운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원래 이미 음이 쳐졌는데 그 음이 쳐진 공간에 의해서 남아있는 잔향밖에 없겠다
그럼 그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숨은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되게 조금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은 작가님 마이크 있어서 하나 더 궁금한 거. 이번에 이제 그 제문을 읽기 전에 제가 10분 정도 들었던 것도 이제 이몽하 위량제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셨던 거였는데, 저는 일단은 그 소리 작업이라는 것이 되게 늘 생소하거든요. 생경하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할 때 한마디로 보이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걸 넘어서 시간의 축이 수백 년 전에 앞에 있는 어떤 사건, 심지어 기록되어 안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동원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한 기억과 시간에 대해서 이 사운드로 남겼을 때 예은님은 어떤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셨어요? 이몽하게 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글에서 또 쓰는 것처럼 그냥 그 숨겨진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사운드를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지금 당장 이 모든 공간에도 굉장히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제일 듣고 있는 건 제 목소리이고 이제 병호님의 목소리인데, 그 이외에 이 자리에 나오는 사운드들을 이제 기록되지 않는 역사로 생각을 했었을 때 무언가를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한다에 집중하기보다는 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뭔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10분의 시간은 예은님이 작업을 들었다라기보다는 그 소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 혹은 어떠한 공간을 그냥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네, 게 조금 더 네. 예은님이 그 소리로 늘 이제 작업을 같이 해주시는데, 이 책에 우리가 오늘 이제 잠깐 낭독했던 부분도 있는 거지만, 이 흩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록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그 흩어지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못했던 거를 더 잘 보여주는, 때로는 더 날카롭게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은님의 작업이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저자분에게 이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경론을 합니다. 생각보다 경론을 하게 되면 그 경론에 있었을 때 그 거의 일기토를 하는 장수가 이제 한 2분 정도 계세요. 그 대표적인 이제 장수는 이제 이 발행인도 있고, 또 발행인과 일기토를 했었을 때 이제 전혀도 이제 물러서지 또 다른 이제 그 장수분이 이제 이현아 작가님이신데, 이현아 작가님은 그 오히려 이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보다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 상당히 더 이제 이 키워드 가지고 저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현아 작가님이 이 생각하신 스무신과 이 스무신을 연구할 때 2년간의 시간에 하나의 소결로서 2편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릭터 소개를 굉장히 격정적으로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저도 진짜 쉽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약간 이게 이 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약간 오늘이 드디어 이제 보내주는구나, 2년 만에 이제 가라 이제 그만 가라,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오픈콜을 했을 때 숨은 시인이라는 제목은 저에겐 좀 부차적인 의미였고, 조금 더 많이 왔던 건 한국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말이 사실 너무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원고에도 썼는데,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리서치 클럽에 지원했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냥 한국에 대해서 답은 내릴 수 없을 거야. 근데 끝까지 한번 밀어붙일 좀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신나게 제가 저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숨은 시인 저 과로는 이제 숨은 신 그리고 미의식 한국 이게 진짜 다 각기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책이 되게 전시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책이지만 작가나 필진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사이 간격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약간 작품 건너서 다음 작품을 보는 것처럼 근데 그 사이에 내 안쪽에는 감흥이 언제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즐기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는 책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읽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관해서는 어쨌든 이제 책이 나왔고 이제 숨은 시는 어쨌든 전 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우는 방식으로서는 이제는 좀 좋은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은 작가와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비슷한 신상으로 있는 게 어떤 화자들이 항상 이동하고 걷는 글들이 많거든요. 아까 이제 이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걸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보게 되는 것들, 그리고 위치를 이동하면서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 그래서 그 숨은 시인의 많은 필자들이 본인의 이제 위치,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주도해 나가는 화자의 위치를 정말 꼼꼼히 체크하고 많은 윤리적 검토를 거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눌 작가님은 이제 손혜림 작가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꽤 오랫동안 원고의 순서에 관련해서 편집 방향을 이제 얘기를 나오면 항상 1번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글은 혜리님의 글이었어요. 그거는 거의 그냥 상당 고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숨은 시인에 대해 썼지만 어느 누구도 시인을 잘 언급 안 하고 있는데 이 제목에서부터 시인이 부재한 자리, 그러니까 시인이 사라진 자리로부터라는 글로서 이 글을 써주셨는데 먼저 혜리님이 생각했던 이 숨은 시인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모두가 제가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이렇게 과감하게 뭔가 선언처럼 뭔가 신을 호명을 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그 신을 얘기한 거는 맞는데 저는 어떤 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뭔가 절대자가 이렇게 딱 지명이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절대 다수의 뭔가 기독교나 뭐 이런 신을 이제 절대자를 생각을 하고 그 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또 관심 있는 거는 기독교에서의 신이 또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안에서 뭔가 계속 상충하는 게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지금도 그런 뭔가 다 믿는 분들의 어떤 그 믿음을 절대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절대 없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과감하게 쓴 거고 일단 제목이나 글은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스트리아 린츠라는 곳을 이제 가면서 맞닥뜨리는 상황과 제 어떤 안에 감정을 이제 한마디로 토해낸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이 글을 고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돌아와서 거의 그냥 자리에 앉아서 거의 토해내듯이 쓰고 볼 때마다 너무 조금 너무 과잉일 수도 있는데 좀 저 스스로 좀 힘들었던 글이어서 좀 오랫동안 히스테리아 멤버분들이 저의 찡찡거림을 받아드시느라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도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꾸 뭔가 어느 시대마다 뭔가 멸망의 어떤 기운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SF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AI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뭔가 인간이 정말 어떤 궁극으로 에너지로만 어떤 배터리 단자처럼 남았을 때 뭔가 그때의 끝을 자꾸 상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불타는 신이라는 한자를 나왔을 때도 엄청 이 단어를 탐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 제가 남았을 때도 제 안에서 비관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저를, 이 비관적인 저를 그냥 멀쩡하진 않지만 좀 멀쩡한 성인으로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게끔 한 동력에는 되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이 사라진 자리로부터가 제목인데, 신이 사라지는 이미 사라진 어떤 결과인 거죠. 근데 자리로부터는 시작점을 또 내포하는 거를 뜻하고 싶었어요. 그럼 저희가 다 제가 되고 타고 남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무엇을 다시 도모를 할 수 있지? 그럼 뭔가 비관을 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낙관적일 수는 있지만 좀 긍정의 기운을 반반 좀 섞고 싶었어요. 그 글 자체는 되게 비관적이긴 한데 그래도 끝에는 뭔가 돌탑을 얘기하면서도 그 돌탑이 그 돌탑이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잔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오늘 밝히지 않기로 하고, 네. 그리고 뭔가 그 역사 안에서 조금 민감한 어떤 수용소 희생자들과 여러 좀 윤리적인, 제가 아무튼 당사자성이 없어도 계속 끝까지 당사자 위치에 가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지점들이었고, 그게 물론 실패로 드러났지만 되게 그 곳곳에 되게 얼룩처럼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우님은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본업은 이제 기획자 신분이다 보니까 뭔가 기획자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그 앞에서 많이 좀 드러내주면 좋겠다 하고 제 글을 보고 피드백을 주셨던 게 첫 번째 피드백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저자성을 지우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게 이제 편집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막 제 직업도 넣고 뭔가 여러 가지 뭔가 상황을 넣었지만 저는 기획자라는 어떤 상황도 넣기 싫었고, 그러니까 저자성이 주는 어떤 기능을 아예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냥 누군가 제 글에 들어와도 본인들이 이제 정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아무튼 아시아사에서 막 수용소가 엄청 이렇게 깊이 뭔가 들여져 있는 역사는 아닌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정동을 가진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입될 수 있다면 나의 좀 저자성과 그 자의식을 좀 많이 줄이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보면 이어지다 할 때 이어라는 뭔가 부사를 되게 많이 제가 의식을 못했는데 썼다고 병우님이 이제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저도 자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탈릭체로 강조를 했는데, 제가 뭔가 되게 좋지 않은 사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친절한 사람으로 뭔가 계속 되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생각을 했을 때 별거 아닌데 제가 초등학생 때 거의 친구랑 이제 탈진 직전까지 막 놀고 지하철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막 너무 숨이 둘 다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지하철 이렇게 뻗고 있으니까 어떤 대학생 언니 같은 언니가 와서 너희 막 괜찮아?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괜찮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막 엄청 걱정을 하면서 갑자기 그 자판기에서 음료를 막 제일 비싼 걸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말이, 저희는 이제 또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나중에 이거 막 삥 뜯는 언니 아니야? 막 약간 이러면서 막 서로 눈치 보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음료를 사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른 돼서 누군가 목말라 하면은 그때 사줘. 그러니까 원하는 음료를 먹어. 그러니까 그게 이미 성인이 된 저한테는 되게 먼 과거의 어떤 부사 같은 기억인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저한테는 제가 조금 뭔가 돈이 없더라도 뭔가 마음이라도 좀 베풀자 하는 어떤 노력의 근원인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부사가 어떤 동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 뭔가 아포칼립스적인 시대를 살아도
다시 그거를 돌탑이 이렇게 무너질 걸 알면서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지만 그 에세이를 읽어보시면 되게 독특한 리듬감이 있어요. 제가 이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한 것도 보통 이어라는 말은 두 개의 상황을 연접시키는 건데 그 혜린님의 글이 연접이 아니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어떤 이야기에서 이야기, 그러니까 한 명의 이야기 당사자와 한 명의 이야기 당사자는 서로 교류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거를 애써 어떤 그 이질적이고 연결되지 않은 어색함으로 이어붙이는 그 장치들이 이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코멘트하자면 혜린 작가님은 본인 장사자성을 이제 지우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정동의 가능성을 보셨다고 했지만 저는 거기 안에서 화자가 그렇게 간단하게 나같이 않게 훨씬 더 복잡하고 당사자성을 지우려고 하고 당사자성 없이도 그 매개하지 않더라도 공유될 수 있는 기억과 고통을 충분히 그 화자가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느끼고 있는지 나타나요. 그래서 혜리님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지금 너무 겸손하게 말한 거고 거기 안에서는 화자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건지가 너무 넉넉히 녹아나 보이는 글이기 때문에 나중에 숨쉬는 읽게 되면 정말 혜리님한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미묘합니다. 어쩌면 이 책에서 많은 글들이 숨은신 혹은 한국의 미식이라는 키워드에서 어렴풋이 기대고 있거나 조금 멀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유은 작가님의 글은 아주 더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숨은신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래서 그 유은 작가님이 이제 이 작업을 하실 때 숨은신에서 고려했던 이 숨겨진 땡 혹은 뭐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미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궁금하고요. 그 하나의 소결로서 이 책이 나왔는 배경도 궁금합니다. 소결로서 이 책이 나온 유은 작가님이 이제 숨은신 이 책에 수록하는 글로서 어린이에 대해서 쓴 그 배경. 쓴 배경이요. 네. 저는 근데 오늘 토크를 좀 넘나들면서 최근같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소명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소명을 찾으셨나요? 뭔가 대화 들으면서 숨은신 예전에는 글 쓸 때에는 좀 더 소명도 추상적이지만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같은 게 숨은신이지 않을까. 그 숨은 맥락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좀 동사적인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뭔가 소명을 찾아가는 시간이 어떤 그 과로에 있는 건가 뭐 이런 더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글을 보면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숨은신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 장소 특정성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곳, 학교라는 곳에서도 교실, 그리고 교실 안에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 근데 제가 그 유은 작가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왜 항상 유은 작가님은 이 장소 특정한 그 공간에서 여러 공간에서도 왜 교실이었고 교실 안에서도 어떻게 왜 어른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애도 그리고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그냥 하나의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유은 작가님에게 숨은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바랄 수 있는 가치일 수도 있겠고 이념일 수도 있겠고 어떤 지향성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어떤 소명으로 가는 하나의 길일 수도 있을 텐데 그 길로서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교실과 아이들
저는 이게 그냥 단지 그 유은 작가님이 그 공간과 그 인물들과 가까워서 쓴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장소 특정적인 이 유은님의 고민들이 수문신이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누군가를 애도할 수 있고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고 이거를 고민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뭔가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이 책을 다 읽으시면 이런 기분이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약간 머리가 띵한 것도 있고 좀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수면신 할 때도 계속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소화가 되고 나서가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뭔가 제가 수면신을 그 프로젝트에 함께 좀 하고 싶었던 지원했던 이유는 그 순간에는 제가 동아시아라는 지형에서 그리고 분단 국가 안에 태어난 어떤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성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톱파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되게 서구 이론에 되게 기대서 지금의 지형들을 봤었는데 그게 좀 어긋나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 벽에서 되게 백인 남성성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길을 잃었던 적도 있어서 그래서 언어를 좀 빼고 싶다? 그래서 말을 좀 잃어버리고 싶다 이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다시 언어를 되찾고 싶은 욕망에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저의 어떤 직업적인 경로도 그럴 것이고 어쩌다 보니 초등교사가 되어 있었고 어쩌다 보니 교대에 갔고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됐는데 그 어쩌다 보니의 과정들에는 뭐 안정직이어야 된다는 어떤 여성이 가장 가질 수 있는 안정직이야 이런 사회적인 어떤 기대사항이 또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억압감도 있는데 동시에 그래도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자아가 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의 감각, 그냥 나 혼자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구나라는 감각도 있었고 어떻게 하든 어떤 구렁텅이는 있을 것이고 구멍은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주변에 맴돌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고 아마 그게 좀 계속 정서적으로 좀 맴돈 것 같아요. 물론 이 글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자리하고 있는 곳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해 계속 좀 살펴보면서 나는 여기 어떻게 이미 연루되어 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그냥 회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같이 얼기설키 얽히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공통의 무엇을 고민할 때 공통의 무엇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공통의 것을 생각할 때 무언가 다른 것을 요청할 텐데 그게 아마 이 책에서는 숨은 땡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유은 작가님도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아이들도 이런 숨쉬는 맥락에서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은 조금 다시 인현 작가님께 돌아오고 마무리할 건데 인현 작가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해요. 지금 이 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 것처럼 볼 수도 있고 혹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역사보다는 이야기에 관련된 글의 성격들이 짙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인물, 문제의 화자, 이 방싯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역사보다 이야기를 더 주목하고 이야기는 일종의 스펙타클이라고 해요.
근데 스펙타클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면 스펙타클이 아니라 보다 정설이나 보다 안정적이나 보다 더 뒤에 이제 길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근데 방싯은 이미지의 스펙타클을 주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충동에 불을 붙이는 폭약 같은 이미지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방싯이. 그래서 인현 작가님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겠지만 왜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혹은 전래된 것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 연약하고 혹은 불연속하고 혹은 어떤 식으로 휘어질 수 있고 굴절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짧게라도 한번 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오늘 제가 책 보면서 갑자기 이제 여기는 안 계시지만 민주님 글에 능동적 수동성이란 말이 한의 이제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왔던 말인데, 내가 좀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3.1절 이렇게 일기토할 때 저도 이제 끼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정환님이 하고 싶구나. 연아님이 화가 많이 나구나. 이 상태에서 할 거 그냥 해야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뭐였냐면 그냥 제가 이제 이 글에서 쓴 것처럼 어디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 가면은 저는 이제 지도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제가 전혀 모르는 도시의 지도를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그냥 그 도시에 대해서 뭔가를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은 어떤 장소에 처음 가거나 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뒤로 정말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몽학 일형제도 그게 뭔지 이몽학 씨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부여해서 그런 걸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 뒤로 엄청난 역사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이야기를 보통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선택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야기가 먼저 저를 찾는 거기도 하고 뭔가 덮치는 것 같아요. 저를. 이야기가 갑자기 덮쳐오는 건데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이미 들려온 이상 이제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순간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열렸던 것들을 이제 내 안에서 잘 굴려보는 작업을 하는 게 저 이제 방법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멤버들이랑 같이 했던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건 매주 다른 얘기를 하고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 사이에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지금 이거에 관심 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제가 이야기를 전해오면 저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게 이제 저는 이야기라고 좀 더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하고 뭐 세상에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닥쳐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잘 기록하고 어떻게 또 다시 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방금 인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종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으로 매개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공유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 자리가 더 유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한번 좀 읽어보고 제가 뽑아서 먼저 이거 읽으면 이거 쓰신 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잘 본인의 이야기를 짧게 더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는 내가 의심스럽다. 근데 이거는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혹시 이거 쓰신 분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많은 롤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진짜 뽑힐 줄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그 여기에 뭐 다양한 신의 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 이름에도 사실 믿을 신이 들어가요. 되게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근데 뭐 이름 따라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자기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내내 다양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려는 태도, 들을 수 없는 거를 들으려는 태도가 좀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읽으면서 내내 내가 그럼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말할 수 없는 게 뭐지?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빈칸들에 대해서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또 자기 의심이 그래도 누구나 다 말씀하신 대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쓰게 됐습니다. 책 너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오 나에게 스문신이란 호프다. 와 근데 제가 순간 이 호프라고 했었을 때 뭐가 전 다른 게 지나갔었어요. 맛있는 거. 나도 그치 지금 이 타임에 딱 들어가면 좋지 이 생각을 순간하다가 소민 씨는 570이다. 570이다. 자 이제 지윤님이 남겨주신 건데 이 왜 호프인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프인지 제가 생각하는 호프인지 570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근데 전 영화 호프를 생각하고 썼는데 이제 500cc 호프도 너무 제 마음이네요. 제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당연히 호프랑 다르지만 이제 이 형식이 되게 저는 이제 읽으면서 달진부터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뭔가 기시감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영화 호프를 볼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호프 안 보신 분들은 혹시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귀를 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완전 감상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기획 의도랑 첫 번째 글이 되게 멋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책을 다 읽으면 숨은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글들이 이제 앞에 배치가 돼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다가 이제 계속 이제 글을 읽으면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장소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뭐 미디어 얘기, 뭐 한 얘기, 동학 얘기, 이몽학 얘기, 뭐 심지어 수성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장소도 뭐 제주도, 쾰른, 비엔나, 뭐 서울, 뭐 후쿠시마, 도쿄 막 온갖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점 읽으면서 글 하나는 너무 재밌는데 이걸 어쩌려고 하지? 약간 이런 그 장면들이 배치가 시간 순대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의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계속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굉장히 호프를 볼 때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재밌었고 그리고 저자들이 오늘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또 분노와 체념에 가득 차 있는 것도 되게 호프랑 비슷하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호프가 이제 영화가 보면 이제 장면들이 이제 다 엮여 있긴 한데 사실 그 모든 장면들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키워드라고 하면은 그건 호포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거밖에 저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숨은신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그냥 숨은신이라는 책에 그냥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면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곧 지평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면과 지평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호프가 그 다 보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욕도 많이 하고 칭찬도 되게 많이 하는 엄청 약간 컬트적인 인기를 요새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은신도 뭔가 그런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제 자기의 숨은신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창고나 혹은 뭐 빈 원이나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욕도 많이 먹을 것이다. 욕을 많이 먹으면 좋은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알라딘 펀딩에 올라온 책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 호프길래 무슨 책인가 보니까 복급장. 예. 그래서 그게 내용이 최근에 호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그거를 다 정리해서
펀딩하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하셨어요? 그거 와 정말 이 호프 정말 뜨겁구나 지금. 우리도 숨은 쉰 끝장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호프인 것 같아요. 나는 건포도가 싫다. 네? 건포도가 싫다. 이게 지금 우리 호프로 본 이제 그 관객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나는 건포도가 싫다고 건포도 씨가 남겨주셨거든요. 자, 혹시 건포도 씨 등장하실 수 있나요? 저예요. 아, 나 나올 줄 몰랐어. 저예요, 저.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얘기하면 되나요? 이게 이 자리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 우리 호프했잖아요. 또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냥. 저 건포도를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적어봤는데요. 건포도 생긴 것도 싫고 맛도 싫고 그 쿰쿰한 데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는데 근데 또 건포도라고 적은 이유는 제가 무언가를 정말 싫어하면 그게 사실 진짜 좋은 걸 수도 있고 뭔가 그 싫어하는 것이 이제 또 저를 닮아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적어봤는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건포도를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싫어한 것 같기도 해요.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이 느낌이 제가 리서치 클럽을 했을 때 공기, 조, 온도, 습도가 딱 왔어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무 진실한 얘기잖아요. 맞아. 어디 가서 들어요? 지금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좋은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 이제 김동건님이 보셨는데, 우리 건포도에서 지금 건포도 되게 심오한 건데. 건포도처럼. 제가 뭐라고 썼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모든 좋은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 질문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인덱스 대신 사진을 찍어서 21장을 찍었는데 첫 장이랑 두 번째 장이 다 물음표더라고요. 처음 찍은 거는 들어가면서 한국을 믿을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첫 장은 들어가면서 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끝나는 들어가며 기획의도 부분이었고 마지막은 이연아 님이 써주신 들어가며의 첫 문장 한국을 믿을 수 있을까? 였어요. 제가 웬만하면 책을 조용히 읽는 편인데 이 두 문장에다 스스로 소리내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시는 뭘 말하고 싶은 거고 어디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 물리적인 공간일까? 아니면 인간의 마음의 어느 구석을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고 이건 처음 문장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갔는데 책이 끝날 때쯤 한국을 믿을 수 있을까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뭔데 믿고 말고가 있지? 다음 그 아랫줄에 보면은 너무 좋았던 게 아예 따옴표로 묶어주셨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을 믿고 싶어한다. 우리가 누군데? 그리고 한국은 뭔데 여기서? 그래서 책을 거의 다 읽은 그게 300페이지 정도 되는 시인데 큰 상태인데도 아직도 질문이 남아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10분이 쓴 각각의 다른 10개 이상의 글을 보면서 하나도 명쾌한 정답을 얻었다는 기분이 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그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정말 너무나 즐거웠어요. 정말. 다음 질문은 뭘까 해서 이 책에 답이 있을까라는 기대는 사실 처음부터 하지 않았지만 주제의식을 듣고 나서 대표님 말씀을 제가 저희 매장에 오셔서 얘기해 주신 걸 듣고 나서 쉬운 책은 아니겠구나 하고
이렇게까지 집요한 질문들이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른 목소리로 울려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걸 한 권에 묶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책 읽으면서 특히 문학이 아닌 걸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낀 게 꽤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그런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쪽지이고요. 이 쪽지는 약간 구성이 이 최강록 셰프를 생각나요. 예를 들어서 고추장 닭날개 볶음. 근데 바지를 곁들여. 나의 신은 없음에 있다. 라고 일단 적혀 있어요. 되게 직관적이에요. 근데 뒤에 나의 없음을 외부에서 찾아서 가로를 채우는 과정이 신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구체적으로 뒤에 써주셨더라고요. 이 글을 써주신 분은 이제 루나님이신데 루나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개 한번 제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히스테리아님 같은 사무실 쓰고 있는 해파리 출판사 대표이자 소설 쓰고 있는 김혜솔 작가라고 하고요. 이번에 제 책에도 대담 참여해 주셔서 동학 얘기 하셔가지고 제 책에 박제가 되어 있거든요. 동학 얘기가 박제가 돼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소설과 통하는 면이 있어서 저는 목소리로 찾는 그 음성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 면이 되게 통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남궁희연 선생님 음악으로 하신 그 부분도 너무 재밌게 소리로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썼는데 저는 다 이거 읽으면서 뭐 저 역시 그렇지만 다 신을 찾는 과정이 자기 뭔가 결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사실 세속적으로 하면 우리가 뭐 기복을 빌고 솔직히 나한테 없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좀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을 찾는 과정이 나한테 뭐가 없고 뭐가 사실 필요한지 거기서 좀 출발하는 것 같아서 나의 없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게 저는 그 없음이 나의 내부에 있다라는 거를 깨닫는 그걸 이제 외부에서 얻어서 나한테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해서 약간 뒤에 없음 그렇게 한 줄로 쓰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살짝 뒤에 좀 부연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저자분들의 없음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그것들을 없음을 또 있음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을 또 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김혜수 작가님이 쓴 이제 최근 6월에 나온 책인데 슬라임 도살자 곰풀이 책을 쓰셨고요. 그 책은 제주 지장아기 씨 관련한 이제 어떤 신화적 맥락을 사실 지금 어떤 현실 시대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그 여성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 소설로 썼고 또 그런 어떤 과정 안에서 저도 대담에 참여한 이제 소설이기도 해요. 한번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또 그때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어떤 이런 옛 친화의 이야기를 매개로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좀 신비로운 일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김혜수 작가님이랑 또 저희도 그냥 오며 가며 인사할 수 있지만 깊게 인사를 나눴던 계기도 어떤 지장아기 씨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지. 어떻게 신화에 나오는 그 여자가 그 여성이 억울하게 죽어낸 이야기를 2026년에 얘기 나오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이야기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